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김충남 영어입니다. 자, 제가 진짜 50년 만에 정말 10분 만에 영문법을 끝내는 강좌를 직접 이렇게 타이핑 쳐서 여러분한테 소개하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기쁩니다. 자, 여러분도 이 강의를 통해서 영어에서 정말 해방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거의 이 내용은 영문법 한 권의 책을 그냥 마스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1번 문장 성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어의 문장 성분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들 아시죠? 자, 주어는 주로 동사 앞에 위치하는데 물론 이제 고등학교 이상의 문장들을 보면 동사 앞에 수식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개는 주어는 주로 그 동사 앞에 위치하는데 이렇게 동사 앞에 수식어가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빼고는 주어는 주로 동사 앞에 위치하죠.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습니다. 이 예문 두 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live라는 동사가 이 부산이라는 목적어를 바로 못 취하죠. 이 전치사 in이 있어야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ive가 자동사가 됩니다. 자, love는 어떻습니까? 이 동사는 목적어 you를 바로 취했죠. 이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동사 뒤에는 오히려 전치사가 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고요.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뭐냐면 전치사 뒷자리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에는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다. 자, 보어는 보충해 주는 말로 우리가 이형식의 그러니까 주어 동사 다음에 주격 보어가 있고요. 오형식의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영어의 팔품사라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가지 종류의 단어다. 단어에는 8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다. 이걸 영어의 팔품사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 명사와 간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런데 사실은 간사는 팔품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하면 끝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룸이 있고 어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룸 앞에는 간사어가 없죠. 요거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인 겁니다. 이때는 공간이나 여지라는 뜻을 갖게 되고 룸 앞에 부정관사 어가 붙으면 이때 룸은 셀 수 있는 명사로서 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일 수 있다. 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자, 간사는 발품사에서 제외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로 대명사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여요. 그러니 명사의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따라서 대명사도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고, 자, 중요한 사실은 영어는 반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에 한번 명사를 쓰면 그 명사를 두 번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자리에 쓰입니다. 그 다음 부사는 보호자리에 쓰이지 못하고 오직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 문장을 꾸밉니다. 그 다음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할 줄 알면 끝입니다. 위에 설명을 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치사는 명사 앞에 붙는 단어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ing가 온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 이 ing는 명사적으로 쓰이는 ing다. 동명사라고 합니다. 자,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면 이것이 구라는 덩어리가 되어서 명사를 꾸미면 형용사구가 되고요. 동사를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부사구로서 쓰이게 됩니다. 동사를 부사가 꾸미거든요. 그래서 부사구로 쓰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 and, but, or, so, for. 특히나 comma for는요. 전치사로도 쓰이는데 comma for로 문장 중간에 쓰게 되면 왜냐하면 이유의 접속사로도 쓰인다는 점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동생절, 저는 쉽게 동생절이라고 하는데
요 종속절이라고 하는 이 절이 상황에 따라서 주목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이게 되면 명사절이라고 부르고요. 명사를 꾸미면 형용사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장을 꾸미면 부사절 역할을 합니다. 너무 쉽죠? 정말 대박 영문법 강의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동사가 중요한데, 영어에서. 자, 동사의 종류, 수일치, 시제, 능동태와 수동태, 조동사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동사의 종류는 첫째, 비동사가 있고요.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동사들을 일반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동사의 종류는 또 자동사와 타동사로 이렇게 조금 전에 봤듯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일치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he다 그러면 동사를 has, 단수 동사를 써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와의 수일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ook을 뭐로? 대명사 is로 받을 때 단수 명사를 단수 대명사로 받는다. 그 다음 시제는 12가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12시제라고 부르는데, 자, 첫 번째, 기본 시제가 있어요. 지나간 시간, 과거죠. 지금, 현재, 다가올 시간, 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진행형 시제가 기본 형태가 BING인데, 역시 세 가지.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이 있고, 자, 그리고 우리말에 없는 영어만 있는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기본 형태는 have 혹은 has pp. 과거 분사를 쓰는데요. 자,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를 과거 완료, had pp로 나타내고,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 have pp, has pp로 나타내고, 자, 현재부터 미래까지는 미래 완료, will have pp로 나타냅니다. 자, 마지막 세 가지, 진행과 완료 시제가 결합된 형태가 있는데, 자, 조심할 것이 진행과 완료가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와 진행이 결합된, 그러니까 have pp에다가 플러스 bing가 더해지면 have been ing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자, 그러니까 능동태와 수동태인데요. 우리가 보통 문법책을 보면은 태라고 보이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동사의 형태를 줄여서 태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오형식 문장 있죠. 그 문장들은 다 능동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 문장은 능동태 문장에 목적어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3, 4, 5형식만 수동태 문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 2형식은 왜 수동태가 안 되느냐? 목적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조동사가 있는데 이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말로 동사 앞에 쓰이며 그 다음에 조동사를 나란히 두 개 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가 있는데요. 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많이 들어보셨죠?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준동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축구 경기 보시면 결승전 앞에 준결승전이 있죠. 영어에도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가 있고요. 자, 조동사에도 준조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조동사가 뭐냐? 단어가 예를 들어서 뭐뭐 해야 한다, must, 뭐뭐 할 수 있다, can 이런 건 단어가 하나죠. 그런데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낫다, 혹은 may나 might에다가 as well을 쓰게 되면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같은 표현인데 어떻습니까? 단어가 두 개 이상의 의미로 단어로 조합된 조동사죠. 이런 걸 준조동사라고 또 부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사부터 설명합니다. 자, 부정사는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쓰이면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라고 부르고,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미거나 보호자리에 쓰이면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이 아니면 부사적 용법으로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라고 판단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왜 부정사라는 이름이 붙였느냐? 부정, 낫의 의미가 아니라 역할이 이렇게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부정입니다. 한자어로 안일불자에 정할 정자. 역할을 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이런 동사다. 그래서 준동사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명사 ing인데, 자,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에 쓰이는 목적의 자리에 쓰이며 명사 역할을 하는 ing를 동명사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쉽게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 뒤에 ing는 동명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사는요. 현재 분사 ing와 과거 분사 pp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규칙 변화할 때는 ed를 붙이죠. 동사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자, 분사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세요. 자,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자리에 쓰입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ing는 현재 분사다라고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자, 우리가 진행형 BING 할 때요. 이 ING도 현재 분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문법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년 영문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한 부분들은 뭐 여러분이 뭐 또 열심히 안 한 그런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 영어 강사들이 정말 영문법을 너무 어렵게 강의하는 것을 보고 정말 50년 만에 그 답답한 마음에 정말 이렇게 유튜브 김충남 영어로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영어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접속사와 절인데요. 자, 접속사가 있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가 절이 있습니다. 자, 접속사는 아까 위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종속절이 중요한데요. 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이 형태로서 동생절, 종속절이 되는데요. 이 사에 따라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쓰이게 되면 명사절이 되고요. 이 종속절이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절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학창시절 때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죠? 자, 관계대명사절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구조가 오고 관계부사절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완전한 구조가 온다. 뭐 이런 건데 결국 이겁니다. 이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도 결국 동생절, 종속절이었는데 원래 앞에 서행사의 명사를 꾸민다는 점에서 형용사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 비교구문, 병치, 그 다음에 도치구문인데요. 비교구문은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고 이걸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세 개 이상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최상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사실이 as 사이에는 비교급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원급을 써야 되는데 원급은 형용사 원급과 부사 원급이 있습니다. 자, 원급이 뭐냐? 여러분, 동사 원형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동사 원형을 충남쌤은 어떻게 정했다? 동사의 원래 형태다. 예를 들어서 go, went, gone이라는 3단면허가 있습니다. go의 3단면허가. 그러면 go 가다, went 갔다. 그 다음에 gone 하면 과거 분사죠. 요 세 가지 형태 중에 원래 형태가 뭡니까? go죠.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 원래 형태는 원형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사 원형. 혹은 원형 동사. 뒤집어서 원형 동사. 혹은 원형 부정사까지 개념이 같은 개념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원급을 정의 내립니다. 형용사와 부사의 원래 형태를 뭐라고 한다? 원급이라고 저는 정의 내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의 원급과 부사 원급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as 사이에 형용사 원급을 쓸래? 부사 원급을 쓸래? 어떻게 우리가 신속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느냐? 앞에 동사를 보세요. 비동사면 비동사의 보호로서 형용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원급을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일반 동사를 누가 꾸민다? 부사가 꾸미기 때문에 부사 원급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then 앞에는 비교급을 쓰고 in, of 관계사 앞에는 최상급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en 앞에는 뭘 쓴다고? 비교급. in, of 관계사 앞에는 최상급을 쓰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치는 병치 구조 혹은 병렬 구조. 영어로는 parallelism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she is beautiful and kind라는 예문에서 자, beautiful and park가 비동사 is의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 두 개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beautiful과 kind가 등위 접속사 and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병렬을 이루고 있죠. 이걸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같은 형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오는 거, 이걸 병렬 구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치 구분은요. 영어 정상 어순이 원래 주어 동사죠. 그런데 이렇게 동사 주어로 자리가 바뀌는 것을 영어에서는 도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got is 이렇게 주어 동사 써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there라는 유도부사가 오면요. 이렇게 주어 동사라고 쓰지 않습니다. 동사 주어로 도치가 일어납니다. 요때 there를 유도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 arrived there 할 때 이때 there는요. 자 나는 거기에 도착했다 했을 때 이때 there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소 부사로서 거기에라는 뜻을 갖는 장소 부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유도부사 there과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몇 년,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여러분 영어를 정복하지 못하셨죠? 자 이제 유튜브 김충남 영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어 학습자라면 정말 이제는 김충남 영어 선생님이 제가 직접 좋은 강의를 다양하게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정말 많이 구독하시고 구독만으로 끝이시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강의를 청취하시고 들으셔서 자기 걸로 만드시면 거기에 어휘 어떤 능력을 좀 이렇게 많이 외워주시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그러한 영어로 뻗어가는 데 있어서 이 초석이 되는 영어의 근본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어떤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모두 다 소망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주변의 지인들한테 많이 알려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이 대박 진짜 영문법 강좌가 드디어 5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탄생한 데 대해서 여러분은 아시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들한테 많이 알려주셔서 초중고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공무원 영문법생들 그 다음에 토플, 토익, 캡스 이란 공인영어 학습자들 중에서 영어의 기초 기본이 아직까지 약한 분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튜브 김충남 영어 10분 만에 끝내는 영문법을 이렇게 기초 기본으로 해서 또 좋은 강의 많이 올릴 테니까 그런 강의들 많이 참조하시고 단어를 많이 외우세요. 단어를 하루에 10개, 20개가 아니고 뭐 300개, 500개, 1000개 좋습니다. 많이 외우세요. 그게 처음에 힘들지라도 습관이 되면 여러분이 또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대한민국 영어 유튜브 김충남 영어가 여러분의 영어의 기본과 초석을 반드시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